공원에서 벌어지는 불법 매춘. 그리고 이를 엿듣고 있는 한 남자. 이 남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짜증투성이의 막말 제대로인 남자 케일럽. 케일럽의 직장은 꿈을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한 오디션장입니다. Beauty exists. Beauty is in comparison to ugly. 이곳에서 케일럽은 캐스팅 감독의 보조로 일하고 있고 니크는 그런 케일럽의 조수 역할을 하죠. 하지만 감독에게 한 소리를 들으면 니크에게 열 소리를 하는 내리갈굼의 대명사 케일럽. 심지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하루아침에 니크를 해고하기까지 하는데요. 매일 전쟁같이 숨가쁜 일정들이 흘러가는 오디션장이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감독 역시 케일럽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잔소리만 해대니까요. It's not just today. I like you, but I'm not gonna. 그렇다고 해도 케일럽은 좀 너무할 만큼 예민하고 까칠하죠. You're such a fucking bitch. 케일럽은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 노력을 하긴 합니다. 배다른 동생 엘리엇과 함께하는 동안엔 활짝 웃기까지 하죠. 그래도 본래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노력은 오래 가지 못하고 성소수자 모임에서 또다시 갑분싸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케일럽. 케일럽의 애인과 엘리엇은 칭찬을 하며 케일럽을 달래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더더욱 비뚤어지기만 하네요. 사실 알고 보니 엘리엇을 좋아하고 있었지만 배다른 형제도 형제이기에 스스로를 자제시켜왔던 케일럽. 그러니 겉보기와는 달리 엘리엇과 함께 있는 시간들도 스트레스였던 겁니다. 결국 케일럽은 모임 분위기를 완전히 파탄내버리고 말죠. $75 is ridiculous. Okay, I can't do that. Oh, I'm glad you said something. I mean, they have. Okay, Nate. Well, if you're so much better, and I'm not better, I'm not fucking chasing you anymore. 게다가 하필이면 이때 케일럽은 아주 불편한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해고한 니크와 그 남자친구죠. 여자친구 앞이라고 오버한 니크의 남자친구 때문에 케일럽은 크게 다치게 되는데요. 몸도 마음도 상처 입은 채 집에서 쉬게 된 케일럽. 그래도 엘리엇과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걸 보니 인복이 있네요. 그러나 이 꼬일 대로 꼬인 케일럽은 자신을 돌봐주려는 사람들을 계속 밀어냅니다. 심지어 자신을 걱정해서 찾아온 새엄마에겐 묵혀둔 분노를 터뜨리며 패드립까지 서슴지 않죠. 자신의 엄마에게 육탄전까지 불사하는 케일럽을 보며 결국 엘리엇 역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지죠. Talk to you later. 그래도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고 케일럽은 직장에 복귀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떡하니 직장으로 돌아와 있는 니크. We were busy and needed extra help. I'm sorry to have a problem with my staffing practices. well, she was responsible for my attack. 게다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았던 직원은 그새 승진까지 했죠. 이 상황에 충격을 받은 케일럽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방황을 하게 됩니다. Elliot, and then we'll all go. You're gonna have to go audition now. Okay? I'll just go. Go.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공원에서 벌어지는 불법 매춘 현장을 엿들으며 자기 위로를 하기도 하죠. 엘리엇에 대한 폭언은 계속해서 도를 넘어섭니다. 그래도 이런 걸 형이라고 맞서 욕하는 대신에 케일럽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엘리엇.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케일럽은 숨겨왔던 애정 때문에 더욱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Caleb, don't, all right? Relax. You had an audition.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불만을 터뜨리죠. And you have no receipts. 새엄마 때문에 자신의 꿈인 작가를 포기하고 엘리엇을 보살피기 위해 함께 예술학교에 가게 되었다는 케일럽. An appointment as if you are nothing. 자신의 현실을 모조리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 모습에 엘리엇은 경멸을 금치 못하죠.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마지막 사람과 싸우고 성질을 이기지 못해 차도에 뛰어든 케일럽은 제니스를 만나게 됩니다. 거리에서 친구도 하나 없이 지내던 이 소녀는 케일럽에게 관심을 보이며 조잘조잘 말을 걸어오죠. 제니스의 순수한 호의는 결국 케일럽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케일럽은 차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한 제니스의 엄마가 다가와 케일럽에게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싸우는 사이 방치되었던 제니스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케일럽이 이런 일을 겪는 사이 충격적인 사건의 목격자가 된 엘리엇. 바로 냄새 때문에 아파트를 살피던 엘리엇이 내 아이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 건데요. 범인인 엄마는 아이들의 시체를 내버려 둔 채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괴물 엄마 사건으로 불리며 도시 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경악을 불러오죠. 이렇게 도시가 술렁거리던 이때 제니스의 엄마가 케일럽을 찾아옵니다. 먹고 사는 게 막막했기에 자식의 존재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했었던 그녀. 심지어 제니스가 죽었던 순간엔 이제 책임질 게 하나 줄었다는 안도감까지 느꼈다는데요. 괴물 엄마 사건을 본 그녀는 자신이 그 괴물 엄마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은 케일럽은 자신의 아내도 주위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자기 스스로 만들었던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엘리엇과 화해하기. 케일럽은 더 이상 엘리엇의 노력을 폄하하지 않고 그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줍니다. 그리고 직장을 관둔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도 배우의 꿈을 향해 가죠. 아직 자신의 슬픔에서 나오지 못한 제니스의 엄마를 도울 만큼 성장합니다. 무엇보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엘리엇과 공식적인 연인 사이가 되죠. 기자들은 여전히 목격자인 엘리엇을 취재하려고 덤벼들지만 케일럽은 자극적인 먹잇감을 노리는 기자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케일럽의 관심사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물론 케일럽은 여전히 제니스 꿈을 꿉니다. 하지만 슬픈 마지막이 아닌 소녀가 살아있다면 가졌을 미래를 꿈꾸며 소녀를 추모하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제니스를 보내준 케일럽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영화는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갇혀 괴물과 함께 지내왔던 남자의 탈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갇혀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괴물을 뿌리치고 그곳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느 순간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영화 서브웨이였습니다.